윤소희의 음악 인류학, 인류학으로 바라본 동서양 음악, 문화와 음악으로 첫 번째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때 그 바하의 프렐류드 푸가 곡의 순서를 설명하면서 제가 자꾸 평소에 습관으로 인식했던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실 작품 번호로 보면 어긋나는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냥 저의 변명 삼아 그냥 제가 예전에 이 피아노 연습하던 교본을 부분 그 주제를 스캔해서 그냥 24조를 모두 다 보여드리자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하라고 자꾸 쓰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독일어는 바흐 이러는데 이 발음이 우리나라 한글로는 표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산스크리트를 배우면서 알게 됐는데 산스크리트의 이제 후음 목소리 그 위에서 울리는 발음에서 이제 그하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발음이 한국에는 만약에 이제 기역 발음으로 이제 깐따야라고 하는데 그 기역에서 이제 까, 카, 가, 그하. 근데 까, 카, 가는 저희는 쌍기역, 키역, 기역까지는 한글에 있어요. 근데 그하 이게 없어가지고 제가 이 산스크리트 발음할 때는 그하 이렇게 표하느라고 아주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이 독일어가 오히려 그런 발음이 산스크리트하고 연결되는 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어 하시는 분들이 산스크리트 발음을 잘 한답니다. 예, 이건 재미난 팁이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가 촌스럽게 바하라 하더라도 알아들어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바하는 진짜 음악의 아버지였다 하는 것을 이게 바하의 프렐류드 오브 후가를 한번 연주를 해보시면 특히 한 곡 아니고 쭉 이렇게 으뜸은별로 진행되는 걸 한번 해보시면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하는 진짜 음악의 아버지였다 이렇게 제목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평균율 24조가 어떻게 그 순서대로 진행하는지 그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서양이라고 했었는데 저희 학교 다닐 때 음악의 아버지인데 나중에 이제 커서 온 세계를 이렇게 쭉 다녀보니까 아 서양 음악의 아버지였구나. 왜냐면 제가 한국어만 있다가 독일과 유럽에 갔을 때 깜짝 놀랐던 게 내가 그렇게 사모하던 베토벤이 이런 사람이었나 이국적인 모습에 조금 충격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재미난 문화를 알면 이 음악이 훨씬 쉽게 이해가 되고 또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애정, 공감 이런 게 커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하는 같은 으뜸음조로 곡을 썼거든요. 근데 우리가 요즘 학생들이 공부할 때 같은 으뜸음조보다 같은 조표에서 나란한 조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근데 왜 바흐는 같은 으뜸음조로 했냐? 그러면 이거야말로 진짜 평균율의 시험이었거든요. 같은 음조로 장조도 되고 단조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정말 작품으로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즘 나란한 조, 같은 조표에서 쓰는 걸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기능 활성화되면서 같은 조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공통화음을 띠고 움직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하는 게 요즘은 이제 나란한 조를 많이 왔다 갔다 하지만 당시 바하만 하더라도 같은 키에서 장조 단조 그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아주 중요했고 그렇지만 이제 곡이 진행이 되면 주제가 막 오도위조로 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모방으로 따라간다든지 그런 거는 또 굉장히 조성적인 그런 다른 전조의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음악 전문하시는 분은 이 얘기 들을 정도 같으면 다 아시니까 이것은 그냥 일반인들도 음악 전공하지 않아도 또 혹은 국악 전공 다른 음악 분야 전공이라도 이러한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한번 구경한다 한 정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하의 그런 이제 프렐류드가 쭉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이 관계 쪽의 구조를 보면 좀
다른 여러 구조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늘 하는 말이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린다고, 딱 그 두 개만 보는 거. 저희가 피아노 배울 때도 그냥 이번에 이거 연습하고 그다음 연습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 구조의 맥락이라든지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걸 좀 알고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C 메이저, C 장조에서 5도 위로 쭉 가면 샵이 계속 붙죠. 그러면 이제 G 메이저, D 메이저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5도 아래로 가면 플랫이 계속 붙죠. 그럼 F 메이저, B 플랫 메이저 이렇게 쭉 갑니다. 근데 이제 같은 조표에서 나란한 조로 하면은 C 메이저, A 마이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요. 바하는 이제 같은 뜸음조로 왔다 갔다 했는데, 이거는 한 곡 안에서 전조가 이루어지지만 바하는 그 다른 독립된 곡으로 계속 키를 옮겨갔기 때문에 전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뜸음조가 굉장히 설명하고 이 평균율의 그 효율성을 보여주는 데는 이게 가장 아주 그 기능적으로 좋았던 그런 그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제 예전에 그 교본 연습하던 교본을 갑자기 꺼내서 보니까 아주 너덜너덜해졌는데, 그래도 빨리 제가 이것을 변명이라 할까요? 이것을 보여드려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스캔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 앞에는 프렐류드고요. 뒤에는 이제 푸가 주제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처음 1번 지난번에 했었죠. 도레미파솔파미라레솔라솔파 이렇게 갑니다. 이것이 아주 작품성이 뛰어나고요. 프렐류드는 그냥 다스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이제 만약에 C 장조, 그러면 C 장조의 건반 스케일이 있죠. 그걸 막 이렇게 손으로 연습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푸가 주제로 해서 작품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곡, 두 번째 곡, 세 번째 곡이 이제 C# 메이저인데, 제가 자꾸 이걸 두 번째 곡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왜냐면 두 번째 키다, 이러한 게 저에게 이제 인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큰 그림을 아니까 자꾸 그거를 건너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는 분들은 그걸 모르실 때는 그 하나가 엄청나게 그 혼돈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C# 메이저, C3 마이너 이렇게 됐죠. 녹색은 제가 그냥 그냥 보충으로 해놨는데, 나란한 조, 같은 조표에서 할 수 있는 전조가 왔다 갔다 하기 좋은 조를 그냥 참고적으로 있으니까 녹색은 그렇게 생각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키로 보면 C, C# D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맞죠? 네, 그다음 D 마이너.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문화와 음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음악뿐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 내가 아무리 서양 음악을 해도 내 마음 깊은 곳에는 그 한국 음악적인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윤희상 선생님이죠. 그 예학으로 정말 그 한국 음악을 널리 알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남녀 계면조가 C 키가 많습니다. 근데 C 키가 왜냐면 수제처는 우리 향피리로 연주한다랄까, 그러니까 향악이거든요. 그런데 왜 C 궁을 하느냐면 궁중음악은 편종평경하고 이런 거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얘들이 편종평경이 C황으로 조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피리도 C황이고, 그래서 얘들하고 이렇게 궁중음악하고 맞추다 보니까 이제 향악에서는 남녀, 그러니까 황종이 아니라 남녀가 C인데 C음으로 이렇게 맞춰서 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예, 주로 궁중음악은 C음을 황종, 그다음 C음을 궁으로 하는 조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짧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얘기가 나오네요. 자, E 플랫 마이너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 이제 E 플랫 마이너인데, 여기 이제 한국 전통음악에는 이걸 오히려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영산해상인데, 영산해상을 이제 서양음악 하시는 분들이 딱 보면 플랫이 6개 있어 아주 무서워합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했는데, 사실은 황종으로 조율되어 있는 향피리로 불면 이 플랫이 그냥 도예요. 아니.
이 플랫이 라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중심으로 하니까 사실 조표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서양 음악의 평균율의 키에 맞추다 보니까 조표가 이렇게 붙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생략하고 전통 음악의 그 율명이라든지 그런 걸로 들으긴 게 편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렐류드하고 푸가 이렇게 G 마이너, A 플랫, G 시합인데 또 A 플랫이 또 중요합니다. 왜냐면 중요거든요. 예. 그리고 요즘 이제 중요를 A 플랫으로 이렇게 표하고 아예 이 음에 딱 고정이 돼 있는데 예전에는 A 플랫 음이 중요하고 정확하게 딱 맞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상승할 때의 A 플랫하고 하강할 때 A 플랫 음이 그러니까 중요가 살짝 달랐어요. 그래서 그 음악을 들으면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그 음률의 세계가 있었는데 요즘 그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요새는 이제 디지털 음하고도 맞춰야 되고 서양 악기하고도 맞춰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도 이제 3분 손익 뭐 이런 거는 거의 신화적인 그 3법이 돼 버렸어요. 다 이제 평균율로 온 세계가 그렇게 맞춰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자, A 메이저, A 마이너, B 플랫 메이저, B 플랫 마이너, B 메이저, B 마이너. 근데 이렇게 제가 계속 이렇게 마이너 쪽에 한국 전통음악을 많이 연결하죠. 왜냐하면 우리 향악은 거의 계면조거든요. 그러니까 평조 뭐 이런 게 좀 나오는 거는 거의 궁중음악의 그 쪽으로 약간 갔다가 오는 정도 이 정도이고 또 이제 경기도에 평조 그 선율이 꽤 있는데 그거는 궁중음악의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임종 계면조라 하거든요. 그 B 플랫.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향피리로 불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일단은 여러분 이제 프렐류드는 그 다스름처럼 그 스케일을 그 조의 스케일을 이렇게 연습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푸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푸가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주제들이 움직입니까? 여기는 프렐류드도 이렇게 지속음이 이렇게 있고 해서 참 바하는 바하이구나. 그래서 음악의 아버지구나 하는 것을 이 평균율을 연습해 보면 정말 감탄하고 뭐라 그럴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위험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임종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아카개범 7조인데요. 이 궁중음악에서도 이제 많이 연주도 되기도 하지만 이제 향악을 정돈한 거라 볼 수 있습니다. 7조이죠. 1지, 2지, 3지, 횡지는 2개인데 이거는 이제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있습니다. 왜 아래 위로 왔다 가냐? 이 이제 7조지만 위조, 내조, 아래조, 내조. 근데 여기 한문으로 낚시조, 우조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위조, 아래조, 이거 낙 떨어진다 이 뜻이잖아요. 그것을 그 뭐라 그럴까? 한문으로 음사한 것이 꽤 많습니다. 예전에는 한문으로 써야 뭔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인식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거는 낮은 쪽, 평평한 평조 이런 의미고요. 우조는 위조. 그래서 위조에 내조할 때도 얘가 가고 아래쪽 내조할 때도 남녀궁 이게 옵니다. 그다음 이게 2개씩 이렇게 돼 있죠. 도음식 돼 있는데 한국 전통음악은 왜냐면 그 관악기도 치구를 살짝 제끼면 반음 정도 올리고 치구를 잠깐 숙이면 반음 정도 낮추고 이거는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이 두 음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12음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중에 이제 임종하고 황종은 아주 명확하게 딱 한 음으로 돼 있죠. 예, 이건 그만큼 많이 쓰는 조입니다. 그래서 다른 조들은 그다지 많이 안 썼어요. 그다음 1지, 2지, 3지 이런 거는 이제 그 지공에서 손가락 순으로 1지, 2지, 3지 이렇게 낮은 음부터 가는 그런 것을 말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한 가락, 두 가락 이것도 사실 적절하지가 않죠. 그다음 세 가락도 색가락이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색가락 정읍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색가락 정읍을 한 키 올려서 하면 빗가락 정읍이 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이 색가락 정읍은 나중에 동동이라고 해서 곡이 달라지고 한 키 올려서 이제 남녀를 궁으로 잡고 2조를 해서
연주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수제천으로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한 키 올리니까 이게 기분이 좀 달라지죠. 한 키 오르면 엄청난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선율도 약간 변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예전에는 색가락 정읍, 빛가락 정읍 하던 것이 지금은 동동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그 동동 그 음반을 들어보면 굉장히 묵직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요즘은 동동 연주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이 수제천만 연주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 키 올리는데 굉장히 화려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자꾸 감각이 높은 음을 좋아하니까 본래 향악도 아마 예전에 같이 이제 그 시 황종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점차 사람들이 높은 음 쪽으로 진화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예, 설명을 짧게 하려니까 마음이 급해집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그 바하의 그 24조. 근데 사실은 24곡이 아니고 48곡이죠. 왜냐하면 프렐류드도 독립된 곡입니다. 바하니까 그렇지. 우리 같으면 프렐류드 그 한 곡 쓰는데 엄청난 고생을 해야 될 거예요. 예. 그러한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금신보 사조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양금신보를 기록했던 거기에 임종평조 계면조, 황종평조 계면조가 있거든요.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낮은 평조 계면조, 높은 평조 계면조 이렇게 됩니다. 이게 주로 많이 쓰였던 악조이고 지금도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도씩 건너 올라가고 또 바하의 푸가에서 주제가 오도 모방조가 나온다든지 응답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거는 피타고라스의 그 수의 원리하고 좀 관련이 있으니까 저희 유튜브에 수화 음악이 있습니다. 그 피타고라스 있고 이제 3분 손이익 하면 이제 3, 4편에 중국 그 악정이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고 이건 그냥 일반인들을 위해서 아주 쉽게 입문 정도의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레고리안 찬트를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레고리안 찬트도 저희가 사실 이제 음악 연주하는 사람들은 내가 바이올린 한다 그러면 바이올린만 죽으라고 하지 다른 걸 잘 모릅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피아노 치면 피아노 노래하는 분은 그 노래 거기에만 이렇게 집중이 돼 굉장히 전공의 골이 길습니다. 거기다가 특히 더 잘 안 되는 부분이 중세 음악입니다. 근데 왜냐면 이제 이 그레고리안 찬트가 요즘은 이제 선법으로 이렇게 가끔은 쓰는 작곡자가 있지만 나중에 기능 조성화되면서 이것을 활용을 안 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이나 한국이나 사실은 조성음악의 기본이 이 선법에 있는데 그다음에 이 선법은 또 히랍 선법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 그 원리를 한 번 더 이렇게 뭐랄까 제가 그 교황청에 계셨던 수사님, 신부님, 그 로마에 계셨던 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지내면서 또 그레고리안 찬트를 불렀던 그런 경험을 살려서 문화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